사람들이 자꾸 소속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형, 이런 사람, 자기 프레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지양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걸 안 좋아하는 MBTI가 또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저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뭐야. 최재현 님이 이번에 책을 집필하시면서 MZ세대에 대해서 여러 관찰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굴하셨어요. 젊은 세대의 이름은 그래서 뭘까? MZ세대 있고요. 일단 청년 있어요. 청년.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런 게 전부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키워드들인데 이걸 저희가 마주할 때는 다른 느낌들이 연상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연관 네트워크를 비교하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이제 차별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특징이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MZ세대가 뭐라고 나타나면 샤넬, 구찌, 틱톡, 와인, 스타벅스, 포켓몬, 무신사 있어요. 이것만 보면 마케팅 그다음 기사도 많이 떠올라요. MZ세대를 겨냥한 땡땡땡 마케팅. 그러네요. 가끔 어떤 거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진짜 잘했다. 빙그레 같은 거 진짜 잘했죠. 네네네. 그래서 청년 한번 보면은 주택 청약, 대출, 청년 저축 계좌,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청년은 약간 지원의 대상처럼 왜냐면 저도 이런 청년 뭐시기 하면은 바로 가서 이제 눌러보거든요. 내가 대상인지. 맞아. 근데 보통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거는 하여튼 어떨 때는 청년이고 어떨 때는 연봉이 높대요. 이게 이거는 진짜 어이없긴 하다. 이거 뭐 방송 나오면 들으면서도 웃긴다. 네, 요게 높아 진짜. 내 연봉이 청년이라고 부르기엔 부자인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왜 부자임? 최근에 다른 청년 어쩌구를 신청을 해보려고 순위권에서 벗어난 게 월급이 10만 원 많아서인가? 그래요. 진짜 부자다. 10만 원 부자. 씩씩을 진짜 약간 좀 씩.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년 머시기에서 눌러 보면은 제가 아닌 거예요. 더 청년스러운 사람이 있는 걸. 네, 왜 그 청년스러움이라는 것은 네. 알바하는 분들을 보통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아 그래 나보다는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네. 난 청년이 아닌가? 딴 걸 보면은 저번에 지원 대상인 거예요. 어떤 걸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여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신청했어 했더니 아 난 소득이 높아서 안 돼 하면은 그걸 말한 제가 제 초라해진다. 좀 초라해진다. 소득을 공개한 너는 했어 그럼 나도 안 되더라. 아 아쉽더라. 아 진짜 살짝 너무 그랬네. 이런 아이러니. 그래서 청년 아닌 게 낫죠. 맞아. 네. 청년 안 하고 싶다. 여기 청년 안 하고 싶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식탁, 정수기, 밥솥, 에어프라이어, 냉장고, 매트리스 막 이런 거 나와요. 생활의 어떤 느낌이? 이런 게 원래 가정집에 보통 그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 변화를 좀 엿볼 수 있으면서 그래서 공통된 키워드를 보면은 떡볶이 뭐 이런 거 떡볶이 보면 되게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이런 키워드들 사이에서 근데 이런 청년 떡볶이도 대출과 너무 비싸요. 프랜차이즈 몇몇 곳이 좀 가격 상승을 견인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 다른 데는 여전히 좀 저는 이 가격에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냠냠 먹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MZ세대 청년은 마케팅이거나 지원의 대상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정치 관련 키워드를 엄청 나와요. 최근에 대선 겪으면서 MZ세대 맞아요. 추이가 엄청 피크도 찍었거든요. 맞아. 이미 본질은 많이 흐트러졌다. 청년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순수한 주제를 논하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 이전 세대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데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존 세대가 여기는 어떤 안정적인 궤도가 있어서 그거에 오르려고 하는 세대지만 이 젊은 세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하나의 관점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품으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저항적인 젊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 두 가지 큰 상반된 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날의 MZ세대라는 담론은 후자에 가깝지만 사실 전자에 가까운 이제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담론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품는다고 이제 기성 세대분들이 느끼신다면은 어떤 거에 의문을 품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지 그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화된 언어로 표현되기에는 좀 너무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 중에서 MZ세대 청년은 남을 바라보는 언어로서 담론이 커진 것 같고 1인 가구는 그래도 좀 배려가 있는 어떻게 정말 도와줄까 1인 가구 맞춤형 건조기를 만들까 제 집에 있거든요. 엄청 좋아요. 얼마예요? 30? 아, 네. 이사하면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해줬는데 엄청 좋아요. 진짜 인싸. 네. 빨래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네? 재미가 빨래가 어떻게 재밌어요? 맞아.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에이 안 믿는다고. 빨래 바이럴. 문해력 너무 무너진 거 아니에요?
1인 모시기가 보통 네네네. 막상 체험하고 나면 별로인 맞아. 경우가 많았어요. 아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좋아요. 건조기 신발도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벼워. 이렇게 혼자서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뻐요. 색깔이. 진짜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처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집이 안 넓다 보니까 빨래대를 널면은 아 맞아요. 맞아, 극도로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데 1인 가구는 저 두 키워드보다는 배려로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아닌가. 제가 어디서 명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블라디미르 나보코브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굉장한 네. 역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단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그림자로 생각한다. 저희가 MZ세대라는 키워드의 출발은 굉장히 순수했고 탐구적이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본질이 거기 있는 키워드인데, 그걸로 인해서 생긴 담론들 있죠. MZ세대는 괜히 당당하고 막 당당하고 다 틀렸으면서 지금 2년 차쯤이니까 곧 퇴사할 것 같고 명품 엄청 사고. 워라벨 엄청 따지고 6시에 막 벌떡 일어나서 집 가고, 요렇게 그 키워드로 인해서 생긴 담론들, 그림자라고 이분은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문장을 보고 그림자에 너무 혼란을 적지 말자라는 게 없다. 저의 소소한 의견이시군요. 그죠. 놀이가 좀 떠오르는데요. M세대는 스타크래프트 할 것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동대문에 있던 형들이 있죠. 그런 느낌 있어요. 그다음 노래방 느낌 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어린 M세대라고 하면은 뭔가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 뭐 이런 느낌 좀 들고요. Z세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를 가서 아이패드로 뭔가 하는. 아이패드도 좀 맞아. 네. 다이어리 꾸미기나 노트 정리하는 그거 보면은, 저도 아이패드가 있는데 저 거기서 약간 한계를 느끼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스마트폰 하는 알려줘도 못 하잖아요. 안 돼. 저도 막 알려주는데.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느끼자면은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 이런 게 저는 좀 떠오르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서든어택,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오버워치, 발로란트. 실제로 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10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싸우신다고. 상당히 기배를 뜨고요. 변성기 안 온 사람들만 확인하고 배틀을 뜨신다는. 그럼요. 교육을 위해서. 그 밀레니얼 선언이라는 책 아세요? 알죠. 그거를 네네.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밀레니얼들은 착한 리트리버 같다. 전 그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을 잘한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랬는데 막상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이미지가 전 그 책에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받았어서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 Z세대들은 참지 않기 약간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때가 과도기였다. 내가 끼인 맞아. 세대라서. 다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96년생이건 뭐 70년생이건 다 비슷하게 그 얘기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진짜 끼인 세대는 밀레니얼이 아니었을까. 한 80년대 저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런 학업에 네. 있어서 사교육 붐이 최고 아니었나 그때가? 요즘엔 그래도 좀 다른 쪽으로 사교육을 맞아요. 뭐 예체능이라든가 코딩을 아니면 한다든가. 아니면 네. 뭐 원서 뭐 화상 영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때는 진짜 막 공부 앉아서 공부 진짜. 완전 Z세대들부터는 대학이 다가 아니야, 회사가 다가 아니야, 이런 진짜. 게 확실히 있는데, 의문을 품는, 확실히. 밀레니얼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굉장히 시스템 안에서 상위를 네, 맞아요. 찍는 것이 목표였던. 진짜 저마다 접한 문화가 다를 테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뭐 드라마를 더 자주 보신 분들은 그걸로 구분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애니로 구분은 안 돼요. 애니로도 사실 되죠. 애니로도 N이 되죠.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대, 원나블 세대, 데스노트 진격의 거인, 뭐 강철형 금술사 세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귀멸의 칼날 세대,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요. 문화로 나누면 그나마 좀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다른 건 많이 달라도 나루토 같은 거 그쵸. 얘기하면은 채널이 생기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비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맞아요. 뭔가 찰떡인 것들도 많고. 제가 느낀 바로는 Z세대를 굳이 만약에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통의 경험이 더 없어진 세대. 그러니까 저희 때는 무한도전, 신서유기에서 공통의 경험 다 방송국에 모여서 보고, 다 게임에서 같은 게임하고 뭐 텔미. 네, 뭐 그런 뭐 이런 대중문화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던 시대인데, Z부터는 대중문화가 좀 더 희석되고 더 취향이나 더 맞아, 디테일한 자기들의 영역? OTT가 더 발달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니까 오히려 공통의 경험이 없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개인의 생각인데 네. 사람들이 자꾸 소속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형, 이런 사람, 자기 프레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지양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걸 안 좋아하는 MBTI가 또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저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뭐야. 아. 근데 제가 MBTI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통계 그것도 네네. 어떻게 네.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그림자가 커지는 그죠, 그죠. 그러네요. 그게 오히려 사람을 가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나 이런 유형이야. 제이야. 나 J야. 나 P라서 P야. 나 까지 P라서 못해. 뭐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보고 쟤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럴 거야.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버려. 정확히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과거를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소속감을 굉장히 네. 중요히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혈통, 일족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 큰 게 나와서 좀 아니요. 근데 너무 큰게 이런 거 못 나왔네. 겪어봤어요? 혈통이요? 혈통까지 아니고 성 같은 거? 아 김혜김 씨 옛날에는- 뭐. 네네. 그 영화도 있잖아요. 어대채 씨냐고. 맞아. 그분이 그 최 씨라는 그 혈통 하나로 네. 몇 촌을 건너뛰어서 다 해먹잖아요. 그 다음 좀 산업화 조금 전 이때는 나 삼성 다녀가 내 소속이었으면 무슨 기수야? 네, 몇 기수야? 그때만 해도 몇십만 명의 나를 넣었던 건데 학연, 지연, 혈연에서 네네. 이제 MBTI연으로 M년. 일족은 좀 이상했네. 이쪽은 그쵸. 또 사스케 생각나서 벌써 그 생각부터 나는데. 점점 그래도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 그죠. MBTI는 16개면은 이 다음 버전은 또 더 더 다양해지고 결국 내가 중요한 시대로 점점 되고 있어서 나를 어떻게 말할 거냐를 진짜 배경에서 나 자신에게로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 소속감을 느끼는 기준이. 이 다음 버전은 아마 진짜 공통점이 DNA 아니에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MBTI 그거를 보면서 자기를 약간 설명하고 싶은 어떤 자기 행동 패턴을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은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혈액형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든가 별자리로 설명하려고 했다든가 별자리도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 진짜 과학적이지 않은데 MBTI는 최소한 과거에는 좀 그래도 신빙성 있게 여겨진 학계 내에서 지금은 이제 학계 내에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굉장히 그렇게 여겨졌던 역사가 있으니까 나름 옛날 혈액형이나 별자리에 비해서는 신빙성이 그래도 있잖아요. 혈액형 다르면 컵도 같이 못 썼어요 옛날에는. 아 맞죠. 예, 초등학교 감염된다고. 때 진짜 엄청 싸웠어 이런 걸로. 진짜. 예. 불 좀 꺼줄래? 진짜 너무 싫어하신다. 불 좀 꺼주려고 진짜 끄면 안 돼요.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